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같은 책, 다른 토론 활동,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붙여보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를 통해서 어떠한 아웃풋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내용 기억하기, 내용 이해하기에 대한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독서 프로그램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책을 잘 읽었다면 여기에서 짚어봐야 될 어떤 문제들, 그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독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토론 활동은 조금 다릅니다. 어떠한 독서 프로그램은요, 이 책에 대한 내용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쓰는 것에만 그치는 지나치게 독서 코칭 위주로만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 아이들이 어떤 사고력을 발현하고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고 나누어야지만 사실 사고력이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 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책을 읽었을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책에 대한 내용 점검도 물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나 쟁점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파고드는 이런 생각을 하는 토론 활동도 굉장히 가치 있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독도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네. 1번만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2번에만 주로 치우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고르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의미이죠.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독도의 책 읽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도서를 선택을 하고, 자율적 선택입니다. 성향을 반영한 자율적 선택. 도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서를 한 이후에 도서에 대한 책 읽기 탐험이라고 해서 사실 문제 확인이나 퀴즈, 그리고 간단한 내용 점검을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을 좀 주시해 주실까요? 세 번째 활동이 바로 워크북, 오프라인 워크북인데요. 이 워크북에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 줄거리 내용을 요약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부분을 회고해서 적어보거나 하는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이가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선택한 책은 오늘은 용돈 받는 날이라는 책이네요.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경제 내용을 소재로 한 도서입니다. 자, 책을 읽으면요, 아이들이 완독을 하고 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 책의 호흡 자체도 너무 길어지고 책의 내용을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 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절해서 읽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일정한 페이지까지 읽고 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퀴즈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책을 천천히 잘 정독을 하고 읽었다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과정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책의 내용을 이제 점검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웃풋 활동, 내용 말하기 활동, 내용 쓰기 활동에 돌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1차 학습과 그 다음에 2차 토론하기 학습의 워크시트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지금 용돈 받는 날이라는 책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독서 활동을 제공해드리는 워크북이에요. 구성을 보시면 왼쪽부터 일단 책에서 등장했던 어떤 주요한 단어, 학습에 필요한 단어들을 2가지 정도 학습을 해보고 또 한자로도 한번 써보고 뜻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한 예시 지문도 만들어 봅니다. 예시문도 본인이 만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책의 내용을 떠올리고 생각하기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정리해보는 단계가 되겠죠.
적절한 발문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워크시트를 보시면 자,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의 경우를 반추해서 한번 일기를 써보자라는 미션이 주어져 있죠. 이 미션은 이제 뭐 도서마다 다르게 제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결국 최종적으로는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 또는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독서에 제공되는 워크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요 페이지가 이제 관리자 선생님께서 보시는 페이지인데,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의 워크북 형태를 동시에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회차의 학습 워크지가 제공이 되고요. 또 그 하단에 보시면 토론하기 라는 요 워크북이 보이시죠? 요거는 아이들이 이 똑같은 책을 읽었더라도 어떠한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료들을 탐색하고 검색해봐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워크 활동지가 바로 똑같은 오늘은 용돈 받는 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지입니다. 구성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워크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이 겹쳐지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들, 토론에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토론 준비에 필요한 생각들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반 양론으로 팀을 나누어야 되니까요. 자기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생각 정리하기에 대한 워크시트를 또 제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죠? 가운데 세 번째에 있는 페이지가 바로 자료 활용하기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NIE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NIE 자료라는 것이 Newspaper in Education이라고 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그 신문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NIE 자료가 아이들의 토론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읽은 용돈 받는 날이라는 책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NIE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 자료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 토론하기에 필요한 토론 주제를 제공하고요. 여기에서는 세뱃돈으로 받은 10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부모님에게 맡긴다, 찬성, 반대 이렇게 쟁점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쪽에 근거 논리, 또 어떤 경제적인 주관을, 훈련을,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찬성 논리 진영이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별지, 토론지를 아이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훨씬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별도의 토론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에는 사실 토론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내용의 깊이가 있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 토론을 하는 시간 과정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월에 한 번 정도의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구성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자, 보시는 게 제가 오늘 요 설명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서칭하다가 찾은 재미있는 지식인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아이들이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라는 토론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찬성 의견 5개, 반대 의견 5개 좀 써주세요. 네, 어느 분께서 이걸 올리셨어요. 이 글을 쓴 주체는 과연 학생일까요? 학부모일까요? 제가 조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을 어머님이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어머니께서 아이의 숙제를 봐주시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랑 직접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좀 도움을 청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이들의 학교 수업에서요, 이러한 토론에 대한 소재가 실제로 5학년부터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론하기에 대한 저희 학습 컨텐츠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모든 도서에 대해서 이 토론하기 컨텐츠를 저희가 탑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독서만이 가진 아주 강력한 특장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